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꼬리의 신문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서귀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생 기억하시죠? 일제압전기 때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일본도 난리가 났었을 거고요. 손기정 선생의 사건이 이야기하듯이 일제압전기 때 문화 쪽에서 본다면 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찾아온 기당미술관의 명예관장이었던 변시지 선생이 일본에서 20대 초반에 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탔던 겁니다. 여러분들 변시지 화가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미술관은 제일교포 출신 기당 강구범 선생이 건물에 건축비를 대해서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이름이 호가 바로 기당이기 때문에 기당미술관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이 미술관은 공립미술관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발걸음을 떼어놓은 곳입니다. 변시지 선생과 기당 강구범 선생은 같은 제주 출신으로서 인적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 선생과 문화 쪽에 손기정과 같았던 변시지 화백. 오늘 신문선의 꼬리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Okay, let's go. 기당미술관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변시지 화백의 연보를 볼 수 있습니다. 1926년 제주도에서 출생을 했죠. 31년 도일했고요. 그리고 45년 오사카 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데라우치 만지로 선생의 문화생이 됐고요. 그리고 1948년 광풍해전의 최고상을 탔죠. 그리고 1949년 제1회 개인전 도쿄 시세이도 화랑에서 했는데 한자로 보면 좌생당으로 쓰여 있는데요. 좌생당 화랑은 굉장히 유명한 그 화랑입니다. 거기서 젊은 나이에 전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957년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서라발리에대 미술과 과장으로 초빙을 했고 한양대학을 출강을 했고 자신의 고향인 1975년 제주대학교 삼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전임 교수로 임명이 돼서 제주도로 내려오죠. 자, 그림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 변시지 선생 하면 잘 알겠습니다만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변시지 화백에 대해서 어떤 화가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변시지 화백, 그림을 노란색과 검정색만 갖고 그리는 화가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깊게 아마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서양 화가가 지금 노란색과 검은색만 갖고 그리는 그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서귀포 쪽에 절벽에 폭풍에 의해서 바람이 드세게 지금 파도를 일구고 있고 이 파도가 서귀포의 암벽을 때리는 그런 그림이죠. 자, 재밌는 것은 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이 있죠. 그리고 소나무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작가 자신인 변시지 화백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갖고 해석을 하면요. 변시지 화백은 지금 말을 고삐를 쥐고 있고 말은 걱정스럽게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에 의해서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시지 선생은 일제압전기 때 서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이 채 되기 전에 아버지 따라서 오사카로 일본으로 갔던 겁니다. 7살 때부터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본 친구들과 씨름을 하다 무릎을 다쳐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는 또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변시지 선생의 그 기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일본 화가들도 하지 못했던 최연소 대상 수여자이자 24살의 광풍회에서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겁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제압전기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인 조선의 변시지가 22살의 대상을 탔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바로 됐다는 것은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었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가 손기정 선생과 비교했지만 문화적으로 본다면
일본을 떴다 떨어지게 하는 큰 사건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업하는 변시 선생이 생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저는 변시 선생을 기억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변시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스승은 데라우치 만시로라는 일본 화단에서는 인상파적인 요소가 짙고 사실주의를 추구한 일본 화단의 대가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습니다. 일본 예술원 회원이었고 문부성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이었던 스승인 데라우치 만시로. 변시지 화백이 데라우치의 선생과 만남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버스에서 데라우치 선생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고 그 작업실에 방문 의사를 밝혔더니 흔쾌히 초대를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변시 선생이 생전에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연이 문화장에 되는 계기가 됐고 문화생이었던 변시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데라우치 스승에게 보여주고 또 조언을 받고 그림 그리는 기술을 배우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 스타 대접을 받았던 변시지 화백. 일본에서 돈도 많이 벌었죠. 22살에 대상을 탄 유명한 화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림도 잘 팔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된 이후에 자기 모국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였을까요?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체질적으로 자신과 그림이 잘 안 맞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도 비평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변시 선생은 자신이 체질적으로 일본인과는 다르다, 민족이 다르고 자신은 정열적이고 민족성을 나타내는 그런 화가로 거듭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피카소도 말이죠.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스페인 화가로서 정열적인 민족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변시 선생도 피카소처럼 국적은 스페인인데 프랑스에 가서 활동했듯이 결국은 자신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었었죠. 정방폭포입니다. 지금 이 그림의 사이즈는 한 300호 가까운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늘 변시 선생은 초가집과 소나무와 그리고 지금 까마귀입니다. 서울에서는 까마귀 그러면 흉조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주도는 길조로 얘기하죠. 정방폭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폭포물이 바다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그런 폭포이거든요. 변시 선생이 까마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화롭게 정방폭포에서 물이 서귀포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전경을 그린 겁니다. 자, 변시 선생의 구도를 보면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분 구도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변시 선생이 여기서 이 그림을 구도를 짜면서 뒤에 있는 수평선이 지금 편안하게 있죠. 바닷물이 편하다는 겁니다. 바다도 노랗고 바위도 노랗고 그리고 검은 소나무로 그려져 있고 까마귀와 그리고 변시 선생의 머리와 초가집만 까만 선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노란색 투성이죠. 여기에 배에 지금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폭풍의 화가인데 이 그림은 수평선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죠. 오늘은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날이기 때문에 변시 선생은 까마귀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시 선생은 늘 그림 중에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바로 저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산, 저것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자, 이 그림도 또 정방폭포를 그리고 있죠. 왜 정방폭포가 변시 선생의 그림에 많이 나올까요? 바로 변시 선생이 제주대학교에 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집은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캔버스를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말은 변시 선생이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나 배고픈데 언제쯤 집에 가는 것일까? 아니면 변화백님 이제 심심하니까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항상 까마귀, 그렇지 않으면 말이 나옵니다만 이 말의 목동작이나 그렇지 않으면 까마귀의 동작을 보면 변시 선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그림에서 자신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소정병관식 선생도 집행일 듣고 모든 그림엔 자신의 그 그림을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풍경을 그리면서 본인이 꼭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그림에는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 등장을 시켜서 이 그림의 긴장성을
푸는 또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변시 선생은 노곤한 몸을 소나무에 기대서 지금 졸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쉬고 있는 것이죠. 말은 지금 평화롭게 지금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변시 선생도 피곤하고 지금 쉬는 시간이고 말도 쉬는 그 그림을 그림으로 담아낸 겁니다. 제가 변시 선생을 생전에 만났던 곳 서귀포 칼호텔 앞에 있었던 한옥 호텔이었습니다. 변시 선생은 키도 작으시고 그리고 화가들이 쓰는 모자를 썼고 지팽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자, 화가들이 말이죠. 제목이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제입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이색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죠. 제주도의 검은 용암, 화산으로 바다 쪽으로 온 그 끝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근데 제목은 화가는 붙이질 않았죠. 파나입니다. 변시 선생이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서울에서 첫 전시를 할 때 손흥민과 같았습니다. 아까 이제 손기정 선생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국내 한 백화점에서 열린 변시 선생 전시회 때 수많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시에 참여를 했었죠. 변시 선생의 위대함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시 선생이 세계 최대 박물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한국인 디렉터인 캐롤 리브스가 우연히 변시 선생의 그림을 도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장 유명한 한국인 예술가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국인 예술가를 발굴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변시 선생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변시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그림은 지역적 특성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경이로운 작가와 예술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작품 100호짜리가 10년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10년의 전통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세계 최대 박물관이죠. 그런 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상설 전시하면서 한국인 화가의 위대성과 그리고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생전 작가의 작품이 걸렸던 것도 큰 이슈였었고요. 그 당시에 전시됐던 두 작품의 100호짜리 그림은 그 그림에 대한 제목을 보면 까마귀의 원무인 나무, 하늘에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떠서 하늘에서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또 하나는 여백의 동양적 서정을 전달하는 이대로 가는 길, 그림에서 산을 손으로 표시를 했고 길이 있고 거기에 변시 선생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그림을 바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걸었던 것이죠. 스미소니언에 그러면 왜 그 캐롤 리브스 디렉터가 선택을 했을까? 자, 베트남, 일본,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영역에 그런 전수를 받을 수 있었죠. 역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940년대, 50년대 화가들이 그 당시에만 벌써 60여 명이 파리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할 정도로 미술 강국이었었죠. 그런데도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중국 뭐 이런 화가들을 떨쳐놓고 스미소니언에서 왜 변시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캐롤 리브스의 그 디렉터가 한 얘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동양적인 여백이죠. 앞서 두 작품 중에서 여백의 동양적인 어떻게 보면 서정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림에서 수묵화에서 그리듯이 여백을 두는 겁니다. 변시 선생의 그림을 보면 노란색, 까만색으로 그리지만 노란색과 까만색의 그림 중에서 말과 자신과 알라산과 소나무와 말과 소도 집어넣거든요. 이런 것에 보면 동양화적인 여백의 미를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후기 인상파적 요소를 갖고 또 비원 그림을 그릴 때는 극사실로 비원의 향원정을 그렸을 때 거기에 지붕에 있는 기와 숫자가 똑같은 숫자를 그렸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거든요. 그런데도 변시 선생이 제주로 와서 전 세계가 인정하도록 제주화를 만든 그런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스미소니언의 그 디렉터는 높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바로 2026년 새해가 내일 모레
열리는데 제가 굳이 제주에서 왜 변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는 강국이 됐고 한국의 음식, 노래, 춤 할 것 없이 문화의 힘은 전 세계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힘속에 우산처럼 가둬놓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 변시지 화백은 2026년은 바로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화가가 태어나서 사망한 이후에 10주기 그리고 탄생 100주기는 화가에게 가장 큰 전시하는 이벤트의 해로 보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변시재단에서는 변시지 화백이 그동안 일본에서 유명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그림을 팔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림을 변시재단에 변정훈 씨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최근의 소식을 전합니다. 변시지의 그림은 광풍에서 대상을 줬던 일본의 화단에도 일본 시절 그렸던 인상파적 그림을 기증을 하고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변시지 그림이 가게 됩니다. 한국의 작가로서 전작품, 생애 그렸던 전작품을 도록화 작업을 변정훈 재단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그리고 탄생 100주년에 스미소니언 그리고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전시로 대한민국의 화단의 송기정처럼 일본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변시지의 그림을 제주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은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문선의 꼴이에요. 오늘은 대한민국 화단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변시지 화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가장 한라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곳에 자리를 잡은 기당미술관. 변시지 선생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납니다.